자, 뉴지스타 일기예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지스타의 문호준 팀장 함께 하도록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네. 여기 이제 팀장이 소개할 때 그 사진을 보고 네. 사진이랑 굉장히 다르시다. 네네. 방송 시작 전부터 이렇게 또 기분 좋게 해주시니. 아니 기쁜 사진 마음으로. 속에 그분은 네. 어디 가신 거예요? 어딘가 갔겠죠. 네. 어디 이제 살 속에 붙이는 건가요? 네.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짧으신 게 더 좀 네.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거 봐요. 이걸 또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네. 굳이 뭐 샤프하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일부러 외모를 가리시려고 머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예. 방송 안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언젠가 또 저분을 네. 만나 뵙기를 네. 기원하며. 저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예. 언제 올해 안에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저 모습 기대하도록 컨센서스가 하겠습니다. 이제 잘 나와서. 그래요? 네. 어떻게 예측치가 좀 추정치가 괜찮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네. 그때 가서 만약에 하회? 실망하게 되면 네. 어떻게 해요? 예상치 하회 이런 거 나오면 매도해야 되나요? 손절 쳐야죠.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예상치 좋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 또 그 사진 속에 문호수 팀장님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버스 1등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1등 종목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주식도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 기반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이 수급이나 거래량, 펀더멘탈에 좋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중대형에서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4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일단은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개선 기대감도 있고 또 3월 달에 행동주의 펀드 액션이 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요 박스권 내에서 꾸준하게 외국인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아래로만 하방하지 않으면 오르면 또 의외로 대한항공이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림 PMP는 좀 이따 보겠고요. W게임즈 같은 경우도 어제도 1등 종목 나왔었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틀면서 이 기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셜 카지노 시장 꾸준하게 성장해 나가면서 그 수혜를 받고 있고요.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 박스권으로도 보면은 요 박스권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요 상단까지 다시 한번 재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4분기 컨센서스를 하회하긴 했지만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즉 부진한 실적이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요즘 들어 IT 업종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워닝 머티리얼즈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요 121선 뚫어준다면 조금 더 강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이 BMW 폭발 사건에도 불구하고 신차 라인업이 꾸준하게 나오고 도이치 오토월드의 오프라인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5,800원 전고점 뚫고 나서는 조금 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지난해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베이스로 반등을 하고 있고 이라이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던 종목인데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반등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조금 더 봐서는 뉴스 모멘텀에서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저가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멘텀에서 보시면요. 즉 펀더멘탈보다는 약간 수급이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들을 보면 첫 번째는 BGF 리테일입니다. 편의점 시장도 역시나 꾸준하게 성장하는데 경쟁이 과도화되면서 또 그게 또 리스크로 변화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런 신규 점포 확대보다는 기존 점포에 대한 수익성 확대를 노리는 만큼 다시 한번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역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 받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좀 이따 보고요. RFHRC 어제 추천주 좀 이따 보고요.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모 회사를 통해서 빅히트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컨텐츠를 납품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방탄소년단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방탄소년단의 Not Today라는 뮤직비디오가 3억 뷰를 또 돌파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테마로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분석이 어려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BTS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 정도 볼 수 있겠고요. 옵트론텍 어제도 나와서 추천드렸죠. 좀 이따 보고요.
힘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적자 전환을 했는데요. 글쎄요, 뭐 OLED에 관련된 기대감인지 모르겠지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르고 있다 정도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 쭉 확인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전일 추천 종목 두 가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트론텍과 또 RFHIC인데 두 종목들 움직임 또 옵트론텍은 오늘도 다시 최고가 기록을 했고요. RFH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큰 폭으로 올랐고 오늘은 좀 장중에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오늘 또 최고가 34,000원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종목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시장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갑작스럽게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좀 밀리고 있어요. 네,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아마 중국 시장 개장하면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상황에서도 옵트론텍과 이제 RFHIC는 아직은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제 오늘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는 제가 그냥 돌아가면서 뭐 파트론, 옵트론텍, 세코닉스, 자화전자 계속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카메라 모듈 업종이 이제 그 스마트 전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목표가 1차적으로 6,800원, 2차 7,400원, 손절가 5,800원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RFHIC 같은 경우는 어제 추천드릴 때 한 3%, 2% 오르고 있었는데 더 올라서 마무리됐습니다. RFHIC는 중요 포인트가 요 구간에 대한 돌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밑단에서는 여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5G 관련된 시장이 성장하고 특히나 RFHIC가 5A를 통해서 중국에서의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그 수혜를 한번 볼 수도 있겠고요. 목표가 1차 32,000원, 2차 35,000원, 손절가 26,500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옵트론텍도 그렇고 RFHIC도 그렇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밟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제 이제 통신주,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삼성전자가 5G 관련해서 투자를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덕분에도 올랐고 오늘장에서도 주춤 거래긴 하지만 계속해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이제 오늘 추천 종목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서서 저희가 1등 종목 가운데서 스킵했던 두 종목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두 종목이 무림 PMP와 코스모 신소재였는데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종목 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손절가까지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림 PMP, 어제 핫했던 종목이죠. 아무래도 중국의 환경 규제에 따른 폐지 가격 하락, 그리고 펄프 가격 상승, 이 두 개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또 판매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에서 국내 제조업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해에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거래, 택배 물량 증가에 따른 수혜도 꾸준하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호재성 뉴스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위냐 아래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무림 PMP는 사실 그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되기도 했지만 또 후반영으로 많이 떨어진 만큼 재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까지 분할 매수 요 정도거든요. 분할 매수 필요해 보이고요. 투자 시 목표가는 1차적으로 7,500원, 2차는 8,200원, 손절가는 6,4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 관련주이죠. 이런 2차 전지 전기차, MLCC, 아니면 남북 경협주 이런 것들은 테마들은 우상향하는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이런 2차 전지 쪽도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틀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지난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올해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과 반도체용 MLCC 관련된 성장과 함께 충분히 실적에 대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도 손절가까지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시 목표가는 1차가 2만원, 2차는 22,000원,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추천 종목 두 종목입니다. 무림 PMP와 코스모 신소재인데 이 두 종목 모두 어제 또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시해 주셨던 그 손절가까지 계속해서 분할 매수 전원해 주셨고요. 무림 PMP는 1차 목표가가 7,500원, 2차 목표가 8,200원, 손절가 6,4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1차 목표가 2만원, 2차는 22,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문 팀장님,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분위기 좀 이렇게 네, 부드럽게 마음에는 하려고. 아니고 저기 네, 메모장에 일기쓰기. 담아두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채팅창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잘생기셨다고, 아. 이재훈 닮았다고 사진 속에 그분이. 예, 그렇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내일 또 봬야 돼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진스타 일기예보 문호준 팀장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